좋아요와 구독은 혼자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되며 다음 영상도 쉽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추석날,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그날은 웃음과 따뜻한 밥 냄새로 가득 차야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밝혀진 건 충격적인 진실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64세 장선이에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추석날의 일이에요. 아직도 그날을 떠올리면 온몸이 떨리고 가슴이 먹먹해져요. 그해 추석은 유난히 화창했어요. 9월 말의 햇살이 창틀 사이로 스며들어 거실 바닥에 따스한 무늬를 그리고 있었어요. 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음식 준비에 여념이 없었죠. 송편을 빚으면서도 마음은 설레고 있었어요. 올해도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기쁨 때문이었어요. 제 남편 박종철은 66이에요. 젊을 적부터 고집이 세고 제멋대로였지만 나이 들어서까지 고쳐지지 않았어요. 특히 자기가 집안의 가장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려고 했죠.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의 성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결혼한 지 37년 동안 참고 또 참으며 살아왔거든요. 우리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어요. 박민수, 35살이고요. 결혼한 지 5년 된 며느리 김유진과 함께 살고 있어요. 며느리는 32이고 참 얌전하고 착한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인 저에게도 항상 예의 바르게 대했고 남편도 며느리를 예뻐했어요. 아니, 예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유독 관심을 많이 보였다고 해야겠네요. 그날 아침, 저는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어요. 파전, 동그랑땡, 생선전까지 종류별로 준비하느라 정신없었죠. 기름이 팩팩 튀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어요. 그런데 그때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제 귀에 들어왔어요. 아버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어요. 좋네. 네가 하는 일은 다 좋아 보여. 남편의 대답이었어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뭔가를 보여주고 남편이 칭찬하는 평범한 대화라고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목소리 톤이 평범하지 않았어요. 뭔가 끈적하고 은밀한 기운이 있었죠. 점심때가 되자 아들과 며느리가 도착했어요. 며느리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왔는데 연보라색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가 참 잘 어울렸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기고 작은 진주 머리핀을 꽂고 있었어요. 그 머리핀이 햇살에 반짝거리는 게 참 예뻤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고 계시죠? 며느리가 예의 바르게 인사했어요. 그래, 유진아, 니도 고생 많다. 어서 들어와서 쉬어. 저도 반갑게 맞아줬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며느리를 보는 눈빛이 조금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더 오래, 더 자세히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며느리의 한복 차림을 훑어보는 시선이 시아버지의 그것이라기에는 뭔가 부적절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며느리가 예뻐서 그러나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며느리가 남편에게도 인사했어요. 그래? 한복이 참 잘 어울리네. 색깔도 좋고. 남편이 대답했는데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부드러웠어요. 아들 민수는 피곤한 듯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어머니,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죽겠어요. 추석 연휴에도 일 생각뿐이에요. 그렇게 힘들면 몸 상한다. 좀 쉬엄쉬엄 해.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말했어요. 민수 오빠는 워커홀릭이에요. 집에 와서도 일 이야기만 하고요. 네 남편이 열심히 일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남편이 며느리 편을 들었어요. 아,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좀 더 쉬었으면 해서요. 며느리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과 며느리가 잠깐 눈을 마주쳤어요. 그 짧은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한 기류를 느꼈어요. 마치 둘 사이에만 통하는 암호 같은 시선이었어요. 그 눈빛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친밀감이 흘렀어요. 창틀 사이로 불어드는 바람이 서늘하게 등을 스치듯 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죠.
어머니, 제가 부엌 일 도와드릴게요. 며느리가 일어나며 말했어요. 괜찮다. 니는 손님이니까 그냥 쉬어. 저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고집을 부렸어요. 아니에요. 명절에 어머니 혼자 일하시면 안 되죠. 결국 며느리와 함께 부엌으로 갔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일을 도우면서 자꾸 남편 쪽을 힐끗힐끗 쳐다보더라고요. 마치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유진아, 네 혹시 어디 아픈 데 없어? 제가 물었어요. 네. 왜 그러세요? 얼굴색이 좀 안 좋아 보여서. 아, 요즘 잠을 못 잤어요. 회사 일이 바쁘다 보니까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했지만 뭔가 숨기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평소보다 말수도 적고 자꾸 딴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점심 준비가 거의 끝나갈 무렵 남편이 부엌으로 왔어요. 뭘 그렇게 오래 하고 있어? 배고파 죽겠다. 조금만 기다려. 거의 다 됐어. 제가 대답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며느리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유진이는 고생이 많네. 내가 뭐 도와줄까? 아니에요, 아버지. 괜찮아요. 며느리가 살짝 물러서며 말했어요. 그때 남편의 손이 며느리의 어깨를 살짝 건드렸어요. 정말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몸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남편의 시선이 며느리의 목덜미에 머물러 있는 것도 봤어요. 여보, 니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어. 제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남편은 못내 아쉬운 듯 거실로 나갔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설거지를 도왔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설마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점심상이 차려졌어요. 온갖 나물과 전, 그리고 갈비찜까지 푸짐하게 준비됐어요. 송편도 예쁘게 접시에 담아놨고요. 가족들이 둘러앉으니 정말 정겨운 추석 분위기였어요. 자, 건배. 남편이 술잔을 들었어요. 추석 잘 보내세요. 모두가 함께 건배했어요. 식사가 시작되자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아들은 회사 이야기를, 며느리는 요리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도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며느리와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음식을 집어주는 남편의 손길이 평소보다 더 자주 며느리 쪽으로 향했어요. 유진이, 이것도 먹어봐. 맛있어. 하면서 계속 음식을 권했어요. 며느리도 그때마다 감사해요. 아버지 하면서 받아먹었지만 왠지 어색해 보였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아들의 반응이었어요. 민수는 아버지가 아내에게 음식을 권하는 걸 보면서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마치 뭔가 불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저도 좀 주세요. 민수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너는 네가 알아서 먹어. 남편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그 순간 식탁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어요. 저는 얼른 화제를 돌리려고 했어요. 올해는 송편이 참 잘 됐네. 유진이도 한번 맛봐봐.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어색해진 후였어요. 며느리는 송편을 먹으면서도 시아버지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 듯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여전히 며느리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였어요. 며느리가 그릇을 닦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핀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 진주 머리핀이 타일 바닥에서 또르르 굴러갔어요. 며느리가 허리를 굽혀 주우려는 순간 남편이 나타났어요. 내가 주워줄게. 남편이 허리를 굽히며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머리핀을 주울 때 며느리의 발목을 살짝 건드렸어요. 정말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 순간을 분명히 봤어요.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서는 것도 봤고요. 고맙습니다. 며느리가 머리핀을 받으며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제 가슴에 뭔가 서늘한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하는 의심이 고개를 들었어요. 창틀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이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어요.
집안에 퍼져 있던 음식 냄새도 어느새 쿰쿰하게 변해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가족들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추석 특집 프로그램을 보면서 웃기도 하고 옛날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겉으로는 평화로운 가족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마음이 불편했어요. 남편과 며느리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기류가 신경 쓰였거든요. 특히 둘이 시선을 마주칠 때마다 느껴지는 그 이상한 분위기 때문에 속이 메스꺼웠어요. 어머니,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며느리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며느리가 복도로 사라지자 남편도 슬그머니 일어났어요. 나도 좀 나갔다 올게.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이 며느리 뒤를 따라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불안한 예감이 머리를 감쌌어요. 아들 민수는 TV에 집중하고 있어서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니, 혹시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시간이 흘러도 남편과 며느리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복도로 향하면서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방 앞에서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제 심장은 더욱 빨라졌어요. 창틀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그 붉은 노을이 복도를 물들이고 있었는데 마치 불길한 징조처럼 느껴졌어요. 제 손끝이 차갑게 떨렸고 코끝에는 알 수 없는 쓴맛이 감돌았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그리고 이 추석날이 우리 가족에게 마지막 평화로운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머리핀 하나가 바닥에 떨어진 그 순간부터 우리 집안의 모든 게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은 제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그들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왔거든요. 오늘도 그날처럼 며느리 유진의 목소리였어요. 그 음성은 평소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애교스러웠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달콤하게 속삭이는 그런 톤이었죠. 쉿, 조용히 해. 들릴라. 남편 종철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그런데 평소 며느리에게 하던 그 딱딱하고 건의적인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마치 연인에게 하는 것 같은 부드럽고 달콤한 어조였어요. 제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럴 수가 없다는 생각과 동시에 뭔가 끔찍한 진실이 눈앞에 드러나고 있다는 직감이 몰려왔어요. 창틀 너머로 들어오는 석양빛이 복도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는데 그 빛마저 불길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조용히 문에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가슴이 쿵쾅거려서 그 소리가 들릴까 봐 걱정됐지만 호기심과 불안감이 더 컸어요. 그들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네가 그렇게 나와버리면 어떡해. 선이가 눈치챌라고. 남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그런데 그 말투가 완전히 달랐어요. 평소 남편이 며느리에게 하던 말투라면 유진이가 라고 했을 텐데 네가라고 하는 게 너무나 친밀했어요. 걱정 마세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민수 오빠는 TV만 보고 있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계시잖아요. 며느리의 대답이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며느리가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면서도 제 남편과 이런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것도 제가 설거지하고 있는 동안 말이에요. 그래도 조심해야 해. 오늘 점심때도 네 눈빛이 너무 노골적이었어. 남편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해요. 그런데 아버지를 보면 자꾸 그렇게 돼요. 어떡해요? 며느리가 마치 애교를 부리는 것처럼 대답했어요.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며느리가 제 남편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연인처럼 대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바보였던 건지 깨달았죠. 유진아, 네 정말 예뻐. 특히 오늘 한복 입은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남편의 음성에는 감탄과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고마워요.
아버지가 좋아하실까봐 특별히 골라 입었어요. 며느리도 기뻐하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오늘 아침에 본 장면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며느리가 한복을 입고 왔을 때 남편의 그 이상한 시선, 점심때 며느리에게만 유독 친절했던 행동, 그리고 부엌에서 며느리의 어깨를 살짝 건드렸던 그 순간들이요. 이리 와봐. 머리핀이 삐뚤어졌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이 저에게는 천년같이 길게 느껴졌어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아, 아버지. 며느리의 가는 신음 소리 같은 게 들렸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다리가 너무 떨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저 문틈에 기대어 서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조심해. 네 머리핀 또 떨어뜨릴라. 남편이 다정하게 말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제 발 앞에 뭔가가 또르르 굴러왔어요. 고개를 내려다보니 바로 그 진주 머리핀이었어요. 며느리가 아까 부엌에서 떨어뜨렸던 바로 그 머리핀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방 안에서 굴러나온 거예요. 제 온몸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손끝이 차갑게 떨렸고 코끝에는 비린내처럼 쓰디쓴 배신의 냄새가 감돌았어요. 집안에 가득했던 따뜻한 음식 냄새도 이제는 역겨울 정도로 느껴졌어요. 또 떨어졌네. 내가 주워줄게. 남편의 목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저는 황급히 복도 모퉁이로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뛰었지만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에 최대한 조용히 숨어 있었어요. 남편이 방 밖으로 나와서 머리핀을 주었어요. 그리고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면서 말했어요. 여기, 네 머리핀. 앞으로 조심해. 고마워요. 아버지가 주워주시니까 더 소중해져요.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구역질이 날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제 남편과 이런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유진아, 우리 이제 나가자. 너무 오래 있으면 의심받을라. 남편이 말했어요. 네, 알겠어요. 그런데 아버지,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어요? 며느리가 아쉬워하며 물었어요. 글쎄다. 기회를 봐서. 니도 알잖아. 쉽지 않잖아. 남편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저는 그들이 나오기 전에 얼른 거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겨우겨우 거실까지 돌아와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아들 민수는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어요. 추석 특집 예능 프로그램에서 개그맨들이 웃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에게는 전혀 재미있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웃음소리가 제 귀에는 조롱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걸 감출 수 없었어요. 많이 피곤하시면 좀 쉬세요. 제가 뒷정리할게요. 민수가 효심 깊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민수의 그런 배려가 더 마음 아팠어요. 이 착한 아들이 자기 아내와 아버지의 불륜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충격받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얼마 후 남편과 며느리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둘 다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저는 그들의 연기가 다 보였어요. 특히 며느리가 제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화장실에서 머리를 좀 다시 정리하고 왔어요. 머리핀이 자꾸 빠져서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머리핀이 빠진 게 아니라 제 남편이 만지작거려서 빠진 거잖아요.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그래, 네 머리 항상 예쁘게 하고 다니네. 저도 평소처럼 대답했어요. 남편도 소파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나도 좀 답답해서 밖에 나갔다 왔어. 공기 좀 쐬니까 시원하네. 거짓말이었어요.
남편은 밖에 나간 게 아니라 며느리와 함께 방에 있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모른 척 해야 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예민해졌어요. 남편과 며느리의 모든 행동이 수상해 보였어요. 남편이 며느리에게 차를 따라주는 것, 며느리가 남편에게 과일을 건네는 것, 심지어 둘이 우연히 시선이 마주치는 것까지도 모든 게 의심스러웠어요. 저녁 준비 시간이 되자 며느리가 또 부엌을 도와주겠다고 나섰어요. 어머니, 저녁 준비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괜찮다. 니는 쉬어. 저는 거절했어요. 더 이상 며느리와 함께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는 고집을 부렸어요. 아니에요. 명절에 어머니 혼자 일하시면 안 되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결국 며느리와 함께 부엌에서 일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며느리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어요. 며느리가 계속 거실 쪽을 힐끔거리며 남편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유진아, 네 혹시 무슨 고민 있어? 저는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네? 무슨 고민이요? 며느리가 당황하며 반문했어요. 요즘 표정이 좀 이상해 보여서. 민수랑 사이에 무슨 문제라도 있어? 저는 한 발 더 나아갔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어요. 아, 아니에요. 별 문제 없어요. 그냥 회사 일이 좀 바빠서 그래요. 하지만 며느리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손으로 무언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바로 그 진주 머리핀이었어요. 그 머리핀 예쁘다. 어디서 샀어? 저는 일부러 물어봤어요. 아, 이거요? 그냥 백화점에서 샀어요. 며느리가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누가 사준 거야? 민수가? 저는 계속 추궁했어요. 아, 제가 샀어요. 제가. 며느리가 더욱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어요. 단순한 머리핀 하나에 대해 물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당황하는 걸까요? 혹시 그 머리핀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저녁 준비가 끝나고 가족들이 다시 모여 앉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오전과 달랐어요. 뭔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아들 민수도 그걸 느꼈는지 말이 별로 없었어요. 오늘 추석인데 왜 이렇게 조용해? 남편이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요. 며느리도 맞장구 쳤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왜 분위기가 이상한지 말이에요. 바로 그들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불륜 때문에 이 집안 전체가 썩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저는 계속 그들을 관찰했어요. 남편이 며느리에게 반찬을 권할 때의 그 친밀한 눈빛, 며느리가 남편에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할 때의 그 애교스러운 모습, 모든 게 이제는 역겨워 보였어요. 특히 남편이 며느리에게 이것도 먹어봐라고 말하면서 직접 반찬을 떠서 며느리 그릇에 넣어주는 걸 봤을 때는 정말 참기 힘들었어요. 그건 남편과 시누이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완전히 연인 사이의 행동이었거든요. 아들 민수도 그런 아버지의 행동을 보면서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평소에도 아버지가 아내에게 너무 친근하게 대한다고 불편해했는데 오늘은 더욱 심했어요. 아버지, 유진이 혼자 먹을 수 있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민수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아들놈이 뭘 알아. 며느리 잘해주는 게 당연하지. 남편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잘해주는 것과 지나친 건 다르죠. 민수가 맞받아쳤어요. 그 순간 식탁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며느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젓가락을 만지작거렸고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넘겨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어요. 민수야, 네 아버지가 며느리 예뻐해주는 게 뭐가 문제야? 저는 어떻게든 상황을 무마시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계속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예뻐해주는 것과 이상한 건 달라요. 어머니, 이상한 거지라는 민수의 표현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혹시 민수도 뭔가 눈치채고 있는 건 아닐까요? 뭐가 이상해?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며느리한테 뭘 잘못했다고. 아버지, 목소리 좀 낮추세요. 이웃집에서 들어요. 민수가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화가 난 상태였어요. 내가 내 집에서 큰 소리 내는 게 뭐가 문제야? 네가 나한테 지시하는 거야?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든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했어요. 자, 그만하고 저녁이나 맛있게 먹자. 추석인데 왜 이래? 제가 중재에 나섰어요.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완전히 험악해진 후였어요. 며느리는 눈물까지 글썽이고 있었고, 아들은 화가 나서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불같이 화를 내고 있었고요. 그때 창틀 너머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낮에는 그렇게 따뜻했던 햇살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지고 차가운 밤 공기가 집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 가족의 운명을 예고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추석날은 우리 가족에게 마지막 평화로운 시간이 될 거라는 걸. 그리고 머지않아 더 큰 폭풍이 몰려올 거라는 걸요. 그 진주 머리핀 하나가 굴러다니기 시작한 순간부터 우리 집안의 모든 것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저녁을 마친 후에도 그 어색함은 계속 이어졌고 모든 가족이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는 게 느껴졌어요. 창틀 너머로 보이는 달빛마저 차갑고 서늘하게 느껴졌죠. 아들 민수는 소파에 앉아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이 마시는 것 같았어요. 한 잔, 두 잔, 세 잔. 계속해서 술 따르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가 마치 시한폭탄의 틱틱거리는 소리 같아서 저는 불안해 죽을 것 같았어요. 민수야, 술 그만 마셔. 너무 많이 마시잖아.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추석인데 이 정도는. 민수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이미 술 기운이 돌고 있었어요. 남편 종철은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며느리 유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저 하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추석 저녁 풍경이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평화로운 모습이 얼마나 허상인지를요. 시간이 흐를수록 민수의 술잔이 더 자주 입술에 닿았어요. 그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고 있었고 눈빛도 흐려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흐려진 눈 속에는 뭔가 날카로운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 설거지 다 했어요.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어요. 고생했어, 유진아. 이제 좀 쉬어. 저는 평소처럼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거실로 오자 민수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 시선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의심스럽고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유진아, 네 오늘 왜 그렇게 아버지하고만 이야기해? 민수가 갑자기 물었어요. 네? 무슨 말이에요? 며느리가 당황하며 반문했어요. 아니, 점심때부터 봤는데 아버지하고 눈빛이 좀 이상하던데. 민수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쿵했어요. 혹시 민수도 뭔가 눈치채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단순히 술 때문에 예민해진 건일까요? 오빠, 무슨 이상한 소리예요. 그냥 예의상 대화한 거잖아요. 며느리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계속해서 의심스러운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예의상? 예의상 치고는 너무 친밀해 보이던데. 민수야, 네 지금 취했어. 그런 소리 하지 마. 제가 급하게 말렸어요. 하지만 민수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계속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이상해. 뭔가 이상하다고. 그때 안방에서 남편이 나왔어요. 뭔 소리가 이렇게 시끄러워? 아버지, 와서 좀 앉으세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민수가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남편이 거실로 와서 앉자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4명의 가족이 모두 거실에 모여 앉았지만
아무도 편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무슨 이야기인데? 남편이 물었어요. 민수가 맥주캔을 테이블에 꽝 하고 놓더니 말했어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유진이하고 뭔가 있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거실은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얘졌고 남편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뭔 소리야? 이 자식아.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취해서 헛소리 하지 마. 하지만 민수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헛소리가 아니에요. 저도 바보가 아니에요. 오늘 하루 종일 봤어요. 아버지가 유진이 보는 눈빛, 유진이가 아버지한테 하는 행동들. 이상하다고요. 민수 오빠, 정말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예의 바르게 행동한 것뿐이에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어요. 예의 바르게? 그럼 왜 아까 아버지하고 둘이 방에 들어갔어요? 민수가 날카롭게 추궁했어요. 제 심장이 쿵했어요. 민수가 그것까지 봤다는 거였어요. 저만 본 게 아니었던 거죠. 방에 들어간 게 뭐가 문제야? 네 엄마가 설거지하는 동안 잠깐 이야기한 것뿐이야. 남편이 둘러댔어요. 이야기요?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오래 했어요? 그리고 왜 문까지 닫고요? 민수의 추궁이 계속됐어요.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오빠, 제발 그만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격해졌어요. 그럼 왜 울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다면 왜 이렇게 당황해요? 민수야, 그만해. 제가 큰 소리로 말렸어요. 네가 너무 심하게 하잖아.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것 같았어요. 민수는 완전히 흥분한 상태였고 더 이상 통제가 되지 않았어요. 어머니도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요? 아버지가 며느리한테 하는 행동들이? 민수가 저를 향해 돌아서며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걸 말로 표현할 수는 없었거든요. 대답해 보세요. 어머니, 정말 모르셨어요? 민수가 다시 물었어요. 그때였어요. 남편이 갑자기 일어서서 민수에게 다가갔어요. 이 자식이 정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네. 그리고는 민수의 뺨을 때렸어요. 찰싹 하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아버지, 민수가 뺨을 만지며 소리쳤어요. 정신 차려라. 네가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지 아냐? 남편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더욱 격분했어요. 술 기운도 있었지만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때리면 해결돼요? 아버지가 며느리 건드린 거 때리면 없어져요. 민수가 소리쳤어요.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며느리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면서 고개를 저었고 남편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뭐라고? 이 자식이 지금 뭔 소리를. 남편이 다시 민수를 때리려고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 민수가 남편의 손목을 잡았어요. 그만하세요. 이제 다 알아요. 다. 뭘 안다고. 남편이 소리쳤어요. 아버지가 유진이하고 바람 피우는 거요. 민수가 목이 터져라 소리쳤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거실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흐느꼈고 남편은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제 아들이 제 남편과 며느리의 불륜을 직접 입으로 말하는 그 순간을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민수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하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제 아시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요. 제 아내가 제 아버지와 민수가 말을 끝내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40이 넘은 남자가 아이처럼 소리내어 우는 모습이 너무나 처참했어요. 아니야, 민수야. 오해야. 정말 오해라고. 며느리가 필사적으로 부정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해가 아니에요. 저도 봤어요. 아까 방에서 나올 때 아버지가 유진이 머리 만지는 거요. 그리고 유진이가 좋아하는 표정도요.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민수가 그것까지 본 거였어요. 저뿐만 아니라 민수도 그들의 미래를 목격한 거였죠. 남편이 갑자기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이젠 숨길 수도 없겠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사실상 인정한 거였어요. 아버지,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그래, 네 말이 맞아. 나와 유진이는? 남편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며느리가 급하게 말렸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진실이 드러난 거였어요. 민수가 비틀거리며 일어서더니 며느리에게 다가갔어요. 유진아, 네가 정말 이럴 수 있어? 며느리는 계속 울면서 고개만 저었어요. 오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죄송하다고 하면 돼?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거실 테이블 위에 있던 꽃병을 집어 던졌어요. 꽈당 하는 소리와 함께 꽃병이 바닥에서 산산조각 났어요. 민수야. 제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민수는 계속 물건들을 집어던졌어요. 리모컨, 과일 접시, 심지어 의자까지. 거실이 완전히 난장판이 됐어요. 이 집안이 다 썩었어. 다. 민수가 소리치며 난동을 부렸어요. 민수야, 진정해. 제발. 제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현관 쪽으로 향했어요. 저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어디 가? 민수가 며느리를 붙잡으려 했어요. 친정에 가요. 당분간은.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어요. 가지 마. 유진아. 남편이 갑자기 일어서서 말했어요. 그 순간 민수가 아버지를 향해 돌아섰어요.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유진이를 사랑해.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말이 거실에 떨어지자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느꼈어요. 민수는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이었고 며느리는 문고리를 잡고 서 있었어요. 아버지, 네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어요. 미안하다, 민수야.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유진이도 나를. 남편이 변명하려 했어요. 그때였어요. 민수가 아버지에게 달려들었어요. 이 개XX아. 두 사람이 거실 바닥에서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말리려 했지만 둘 다 너무 흥분한 상태라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만해, 그만하라고. 제가 소리쳤어요. 며느리도 울면서 그만해요, 제발 하고 외쳤어요. 결국 민수가 아버지를 밀어내고 일어섰어요. 그리고 현관으로 가서 구두를 신기 시작했어요. 민수야, 어디 가? 제가 물었어요. 저는 이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민수가 대답했어요. 민수 오빠. 며느리가 부르자 민수가 돌아봤어요. 유진아, 니도 알아. 우리는 이제 끝이야. 민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어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어요. 거실에는 남편과 며느리 그리고 저만 남았어요. 바닥에는 깨진 꽃병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 의자는 넘어져 있었어요. 창틀 너머로 보이는 달빛이 그 난장판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날 밤, 추석날 밤에 우리 가족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어요. 그 진주 머리핀 하나가 굴러가면서 시작된 의심이 결국 이런 참혹한 결과를 낳았던 거예요. 집안에 가득했던 따뜻한 명절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 남은 건 배신과 원망,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뿐이었어요. 민수가 집을 나간 후 거실의 정적은 죽음과 같았어요.
깨진 꽃병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고 넘어진 의자가 우리 가정의 몰락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창틀 너머로 들어오는 차가운 밤바람이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며느리 유진은 현관 앞에 서서 계속 흐느끼고 있었어요. 한복 저고리가 눈물로 젖어 있었고 그 진주 머리핀은 여전히 머리에 꽂혀 있었어요. 그 머리핀을 보는 순간 모든 게 그것 때문에 시작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화가 치밀었어요. 남편 종철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서 머리를 감싸 안고 있었어요. 평소 그렇게 당당하고 거만하던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어깨가 축 늘어져 있고 한숨만 계속 쉬고 있었어요. 이제 어쩌지? 남편이 중얼거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더욱 분노가 치밀었어요. 지금까지 모든 걸 망쳐놓고 이제 와서 후회하는 척이라니요. 어쩌긴 뭘 어쩌냐. 제가 처음으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네가 이렇게 만든 거잖아.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미안함과 당황함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표정에 속지 않을 거였어요. 선이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유진이가 먼저. 남편이 변명하려 했어요. 뭐라고? 지금 며느리 탓을 하는 거야? 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때 며느리가 돌아섰어요. 얼굴이 눈물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 속에서 뭔가 다른 감정이 보였어요. 분노였어요. 아버지,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잖아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가 안 돼? 남편이 반문했어요. 저한테 먼저 그랬다고. 그렇게 말하시면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둘 사이에는 제가 모르는 더 깊은 이야기가 있다는 걸요. 단순히 서로 좋아해서 시작된 불륜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진아, 네 지금 뭘 하려는 거야? 남편이 당황하며 일어섰어요. 저는 더 이상 거짓말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며느리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그리고는 저를 향해 돌아서서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진짜 진실을요.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유진아, 하지 마. 제발. 남편이 간절하게 말렸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이미 결심을 굳힌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이제 그만해요. 저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 없어요. 며느리가 거실로 와서 제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쉰 후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사실은 처음에 아버지가 저에게 그랬어요.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라고?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되었을 때였어요. 민수 오빠가 야근하는 날이었는데 아버지가 제 방에 들어오셔서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유진아, 그만해. 남편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처음엔 저도 거절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위협도 하셨어요. 위협? 제가 물었어요. 민수 오빠와 이혼하게 만들겠다고. 그리고 저희 가족에게도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제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럴 수가 있나요? 제 남편이 며느리를 협박해서 관계를 맺었다는 거였어요. 거짓말이지? 제가 믿고 싶지 않아서 물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이에요. 저는 피해자예요.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어요. 그때 남편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헛소리 하지 마. 네가 먼저 유혹했잖아. 언제요? 언제 제가 그랬어요? 며느리가 맞받아쳤어요. 네가 일부러 그런 옷을 입고 일부러 유혹하는 행동을 했잖아. 남편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무슨 옷이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입었는데요. 며느리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두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제 남편이 며느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럼 네가 왜 계속 만났어? 싫었으면 거절하면 되잖아. 남편이 따졌어요. 거절했어요. 수도 없이 거절했다고요. 하지만 아버지가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그 순간 저는 며느리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알던 남편의 성격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었거든요. 고집이 세고 자기 뜻대로 하려는 성격이니까요. 유진아, 그럼 니는 왜 오늘 아까 방에서 아버지랑 제가 물었어요. 어머니도 보셨어요?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응, 봤어. 니네 둘이 방에서 나오는 걸.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그것도 제가 원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계속 그러시니까 어쩔 수 없이라니. 네가 거절하면 되잖아. 제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시잖아요. 한 번 결심하면 끝까지 하는 성격이시잖아요.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남편은 한 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해내는 성격이었어요. 그것이 좋은 일일 때는 장점이었지만 나쁜 일일 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도 네가 더 강하게 거절했어야 했어. 제가 다시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몇 번이나 민수 오빠한테 말하려고 했는지 아세요?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오빠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며느리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그때 남편이 갑자기 일어서서 며느리에게 다가갔어요. 네 지금 나를 나쁜 놈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아버지가 나쁜 놈 맞잖아요.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찰싹. 남편이 며느리의 뺨을 때렸어요. 여보. 제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며느리는 뺨을 만지며 남편을 노려봤어요.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어요. 오히려 분노와 증오가 가득했어요. 때리시네요. 이것도 제 잘못이에요.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어요.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남편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제가 뭘 어떻게 했는데요? 제가 언제 아버지를 유혹했어요. 며느리가 맞받아쳤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네가 처음에 내 방에 들어온 거 잊었어? 언제요? 며느리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작년 여름이었어. 네가 내 방에 들어와서 에어컨 온도 좀 낮춰달라고 했잖아. 남편이 말했어요. 그게 유혹이에요? 며느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때 네가 입고 있던 옷, 너무 짧은 반바지에 얇은 티셔츠. 남편이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여름에 시원한 옷을 입는 게 유혹이라니요. 아버지, 그건 그냥 여름 옷이었어요. 더웠으니까 그런 옷을 입은 거고요. 며느리가 억울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네가 너무 예뻤어. 그리고 네가 웃는 모습도. 남편이 중얼거렸어요.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제 남편이 이렇게 한심한 사람이었다니요. 여보, 네 정말 미쳤어? 제가 남편에게 소리쳤어요. 선이야, 니는 몰라. 유진이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남편이 말했어요. 매력적이면 뭐해? 네 아들 아내야. 제가 더 크게 소리쳤어요.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일어서서 한복 저고리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핸드폰이었어요. 어머니, 이거 들어보세요. 며느리가 핸드폰을 저에게 내밀었어요. 뭔데? 제가 물었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들이에요. 그리고 음성 메시지들도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남편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유진아, 그건 아버지, 이제 다 끝났어요. 저는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거예요. 며느리가 결연하게 말했어요. 며느리가 핸드폰을 조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음성 메시지를 틀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핸드폰에서 흘러나왔어요. 유진아,
오늘 민수가 늦게 온다고 했지? 나중에 네 방으로 갈게.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또 다른 메시지가 나왔어요. 유진아, 네가 싫다고 해도 소용없어. 우리는 이미 이런 관계가 됐잖아. 그리고 또 다른 메시지. 네가 민수한테 말하면 네 가족들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며느리에게 핸드폰을 멈추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충분히 들었어요. 남편이 정말로 며느리를 협박했다는 증거를요. 여보, 네가 정말 이런 짓을 했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서 머리를 감쌌어요. 어머니, 이제 아시겠어요? 제가 정말 피해자라는 걸요.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어요.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며느리를 미워했는데 알고 보니 며느리도 피해자였던 거예요. 진짜 나쁜 건 제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가 돌아온 거였어요. 어? 아직도 안 정리됐네? 민수가 거실을 보며 말했어요. 민수는 술이 좀 깬 것 같았어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민수야, 잠깐. 네가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어. 며느리가 민수를 부르며 말했어요. 뭔 이야기? 민수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진실이요. 진짜 진실.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민수에게도 핸드폰의 음성 메시지를 들려줬어요. 민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니 마지막 메시지를 듣고는 완전히 분노로 가득해졌어요. 아버지, 민수가 남편을 향해 다가갔어요. 민수야, 잠깐. 남편이 말하려 했지만 민수는 듣지 않았어요. 아버지, 네가 내 아내를 협박했어? 민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답해요. 네가 내 아내를 강제로 그런 일을 시켰어?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때 남편이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봤어요. 민수야, 미안하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게 확인됐어요. 남편이 정말로 며느리를 협박해서 관계를 맺었다는 게요. 민수가 아버지를 향해 주먹을 날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남편이 피하지 않았어요. 그냥 맞았어요. 네 같은 아버지 필요 없어. 민수가 소리치며 계속 때렸어요. 저는 말릴 수도 없었어요. 남편이 너무 잘못했으니까요. 결국 남편이 거실 바닥에 쓰러졌어요. 입가에서 피가 흘렀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이 집에서 나가세요. 민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민수야. 남편이 간신히 말했어요. 나가라고요. 민수가 다시 소리쳤어요. 그날 밤, 남편은 정말로 집을 나갔어요. 가방 하나만 들고서요. 창틀 너머로 보이던 달빛이 그의 뒷모습을 쓸쓸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집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민수와 며느리는 서로 마주보며 앉아 있었고, 저는 깨진 꽃병 조각을 치우고 있었어요. 그 진주 머리핀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걸 보고 모든 게 이것 때문에 시작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머리핀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요. 문제는 처음부터 제 남편이었던 거예요. 남편이 집을 나간 후 며칠이 흘렀어요. 그동안 집안은 무덤처럼 조용했어요. 민수는 회사에 갔다가 와도 말이 거의 없었고, 며느리 유진은 친정에 가서 며칠 있다가 돌아왔어요. 저는 그 사이 혼자 집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창틀 너머로 보이는 하늘이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같은 하늘인데도 뭔가 더 차갑고 쓸쓸해 보였어요. 추석 때 그렇게 따뜻했던 햇살도 이제는 희미하게만 들어왔어요. 유진이 돌아온 날 저녁, 저희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어요. 민수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고 집에는 저와 유진만 있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유진이 제 앞에 앉으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뭐가 미안해? 제가 물었어요. 제가 더 강하게 거절했어야 했는데,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유진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는 유진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처음에는 이 아이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나니 오히려 불쌍했어요. 유진아, 네가 잘못한 건 아니야. 제가 말했어요. 어머니? 유진이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가 내 남편이 너무 잘못했어. 니를 그렇게 괴롭혔다니. 저도 목이 메였어요. 그때부터 유진이 제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남편이 어떻게 처음 접근했는지, 어떤 식으로 협박했는지, 유진이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처음에 아버지가 제 방에 들어오셨을 때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제부터였어? 제가 물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반년쯤 되었을 때요. 민수 오빠가 출장 간 사이였어요. 유진이 대답했어요. 저는 그 시기를 떠올려 봤어요. 그때 남편이 유독 기분이 좋아 보였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아버지가 처음에는 그냥 대화하자고 하셨어요. 그런데 점점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유진이 계속 말했어요. 어떤 이야기? 제가 물었어요. 제가 예쁘다고, 민수 오빠보다 아버지가 더 니를 이해할 수 있다고, 그런 말씀들을요. 유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들을수록 화가 났어요. 제 남편이 정말 이런 짓을 했다니요. 그래서 니는 뭐라고 했어? 제가 물었어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계속 그러시니까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민수 오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유진이 말을 멈췄어요. 왜 말 안 했어? 아버지가 협박하셨어요. 민수 오빠한테 말하면 이혼하게 만들겠다고. 그리고 제 가족들한테도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유진이 흐느꼈어요. 제 가슴이 아팠어요. 이런 어린아이를 그렇게 협박했다니요. 그래서 네가 어쩔 수 없이 제가 말했어요. 네, 어머니.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거절하면 아버지가 더 무서워지셔서. 유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유진의 손을 잡아줬어요. 미안해, 유진아. 내가 몰라서 니를 오해했어. 아니에요, 어머니. 당연히 그러실 수 있어요. 유진이 말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가 퇴근한 거였어요. 어머니, 유진아, 뭐 하세요? 민수가 거실로 들어오며 물었어요. 이야기하고 있었어. 제가 대답했어요. 민수는 유진을 바라봤어요. 예전 같으면 따뜻한 눈빛이었을 텐데 지금은 뭔가 어색했어요. 유진아, 미안해. 민수가 갑자기 말했어요. 오빠? 유진이 놀라며 민수를 바라봤어요. 내가 니를 오해했어. 네가 피해자였는데.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유진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오빠, 저는 정말 알아. 다 알아. 민수가 유진을 안아줬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어요. 적어도 이 둘은 다시 화해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그 후로도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가끔 전화가 와서 사과한다고 했지만 저는 받고 싶지 않았어요. 며칠 후 남편이 집 앞까지 와서 들어오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민수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아버지, 더 이상 이 집에 들어올 생각 마세요. 민수가 대문 너머로 말했어요. 민수야, 아버지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용서는 무슨... 아버지가 한 짓을 생각해 보세요. 민수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내가 정말 미쳤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남편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결국 남편은 그냥 돌아갔어요. 저는 창틀 너머로 남편의 뒷모습을 봤어요. 어깨가 축 늘어져 있고 걸음걸이도 힘없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조금은 안쓰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정할 수는 없었어요. 시간이 더 흘러서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였어요. 민수가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하고 이혼하세요. 뭐라고? 제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는 더 이상 살 수 없잖아요. 어머니도 새 인생 시작하세요. 민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저는 한참 생각했어요. 정말 이혼해야 할까요? 37년을 함께 살았는데. 민수야, 어머니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제가 말했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이런 사람하고 살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민수가 말했어요. 유진도 제 편을 들어줬어요. 어머니, 민수 오빠 말이 맞아요. 아버지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니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망설였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다른 여자들한테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유진이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결심이 섰어요. 정말 그럴 수도 있겠더라고요. 결국 저는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끝까지 반대했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혼이 성립된 날, 저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어요. 민수와 유진은 회사에 가고 집에는 저만 남았어요. 창틀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예전과는 달랐어요. 더 밝고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 바닥에 떨어진 뭔가가 눈에 띄었어요. 그 진주 머리핀이었어요. 추석날 이후로 계속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머리핀을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더 이상 그것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상한 건 그 머리핀을 버리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마치 모든 나쁜 기억들도 함께 버린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민수와 유진이 저에게 제안했어요. 어머니, 우리 셋이 함께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요. 민수가 말했어요. 새로운 집. 제가 물었어요. 네. 이 집에는 너무 안 좋은 기억이 많잖아요.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해요. 유진이 말했어요. 저는 그 제안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이 집에는 좋지 않은 기억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이사를 준비하면서 저는 많은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그 중에는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것들도 있었어요. 결혼사진, 여행사진, 편지들.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보며 슬펐어요. 하지만 점점 담담해졌어요. 이제는 과거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사하는 날, 저는 마지막으로 그 창틀을 바라봤어요. 그 창틀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일들을 봤는지. 처음에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곳이었는데, 나중에는 차가운 진실을 보게 된 곳이기도 했어요. 새 집으로 이사한 후, 저희 가족의 생활은 많이 달라졌어요. 민수와 유진은 다시 예전처럼 다정해졌고, 저도 새로운 환경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기 시작했어요. 새 집의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정말 따뜻했어요. 예전 집의 창틀과는 달리 이곳의 창문은 밝고 희망적으로 느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저희 세 명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정말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어머니,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요. 유진이 말했어요. 그래? 제가 물었어요. 네,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이세요. 민수도 맞장구 쳤어요. 저는 정말 그런 것 같다고 느꼈어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니 훨씬 가벼워졌거든요. 니들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제가 말했어요. 저희도 새로운 시작이에요. 유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때 민수가 갑자기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한테서 연락 왔어요. 뭐라고 하던데? 제가 물었어요. 다시 만나자고 하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솔직히 남편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다시 만날 생각은 없었어요. 아니야, 만나지 말자.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왜요? 민수가 물었어요. 다시 만나면 또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 그리고 네 아버지는 변하지 않을 거야. 제가 대답했어요. 민수와 유진도 제 말에 동의했어요. 그 후로 남편에게서 몇 번 더 연락이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이제는 정말 끝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게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고, 민수와 유진이 출근할 때 배웅하고, 저녁에는 함께 저녁을 먹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요. 하지만 그 평범함이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했어요. 예전처럼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를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생활이었거든요. 가끔은 외로울 때도 있었어요. 37년을 함께 산 사람과 헤어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외로움보다는 평화로움이 더 컸어요. 어느 날 유진이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 정말 감사해요. 뭐가 고마워? 제가 물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믿어주시고 끝까지 편을 들어주셔서요. 유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당연한 거야. 니는 우리 가족이잖아. 제가 말했어요. 처음에는 어머니도 저를 의심하셨잖아요. 그런데 진실을 알고 나서는 유진이 말했어요. 그때는 내가 바보였어. 진짜 나쁜 놈이 누군지 모르고. 제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저와 민수 오빠가 다시 화해할 수 있었어요. 유진이 고마워했어요. 그날 밤, 저는 새집의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밝게 떠 있었는데 예전 집에서 보던 달과는 달랐어요. 더 따뜻하고 희망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그날 추석에 제가 그들의 대화를 듣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아마 지금도 모르고 살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다행이었다고 생각해요. 비록 충격적이고 아팠지만 진실을 아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유진이를 생각하면 더욱 그래요. 만약 계속 숨겨졌다면 유진이는 얼마나 더 고통받았을까요? 지금은 모든 게 정리됐어요. 남편은 혼자 살고 있고 저희는 새로운 가족으로 다시 시작했어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서로 진실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면서 더 강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새집의 창문을 열어요. 그리고 들어오는 햇살을 맞으며 감사함을 느껴요. 진실을 알게 된 것,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요. 그 진주 머리핀은 비록 불행의 시작이었지만 결국은 진실로 이끄는 열쇠였던 것 같아요. 그것이 바닥에 굴러가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속고 살았을 테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의 추석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요. 가족이 무너지기도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족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했으니까요. 창틀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이제 더 이상 차갑지 않아요. 따뜻하고 희망으로 가득해 보여요. 그리고 저는 알고 있어요. 앞으로 더 좋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배신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 그리고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사연이었습니다. 선희 씨께서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지만 결국 올바른 선택을 하셨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때로는 진실이 아플 수도 있지만 그 진실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연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도 가족 관계에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있으시거나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은 혼자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되며 다음 영상도 쉽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